관련 자격증 종류는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기능사가 가장 낮은 단계, 그 다음에 산업기사, 그 다음에 지적기사예요. 먼저 지적기능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난이도가 저는 이 정도로 매겼어요. 2개 반. 5개 중에 2개 반 정도. 왜냐하면 이건 자격 요건이 아예 없고, 뭐, 보통 공업계 고등학교 지적 관련 그런 과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는 상태고, 실제로 제가 지적기능사를 보러 갔을 때도 고등학생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남녀노소 진짜 어른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고등학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책으로 문제은행 같은 책을 풀어서 컴퓨터로 그냥 뭐 운전면허 시험이나 그런 자격증 시험 보듯이 보는 거라서 되게 빨리 끝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AD 프로그램으로 이제 측량 성과도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좀 이제 혼자서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컴퓨터 요즘에 뭐 다 잘 다루시니까 컴퓨터를 못하지만 않는다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준비물에는 일단 계산기는 필수로 필요하고 볼펜,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일정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1학년이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1학년이신 분들은 이제 내년에 바로 2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겨울방학 때 뭐 하실 생각 있으세요? 계획 같은 거? 공부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없으시면 지적기능사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일정 보시면 2월 초에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접수 기간은 이제 한 3주 전? 한 달 전쯤부터 시작을 하니까 겨울방학 때 내가 한번 시험 봐보자 하고 이때 접수를 하시고 한 달 동안 공부하신 다음에 필기시험 보면 이제 필기는 바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시간을 놓치지 말고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적 산업기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난이도는 4개로 매겨봤어요. 근데 이거 자격 요건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근데 뭐 실무 1년 뭐 무슨 이런 게 있죠. 저희는 이것만 보면 돼요. 저희 관련된 거는 이거기 때문에 2학년이 끝나고 나면은 3학년 때부터 바로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문제은행식으로 문제가 막 많은데 그거를 한 일주일 이상, 한 2주, 3주 정도 공부하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OMR 카드에다가 계산도 풀고 뭐 객관식도 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데 필기시험이 하나가 있고 실기시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1차, 2차, 3차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좀 많기는 해요. 실기시험이 이제 기사랑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다른 부분만 제가 여기 적었어요. 도근 측량, 교회법 같은 거를 하는데 이런 것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기사 지적에 관련돼서 좀 해드려요. 근데 좀 이게 자료를 제가 더 준비를 안 해와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건 나중에 또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준비물은 무조건 계산기, 그 다음에 사인펜, 볼펜, 실기를 볼 때는 이제 평판 측량이라는 걸 해요. 평판은 그 네모난 판에서 저희가 직접 기계로 이렇게 뭐 엘리데이드나 뭐 그런 뭐 들어보셨으려나? 뭐 3학년부터 이제 측량을 배우는데 그런 실기 아무튼 그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필요한 준비물들도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또 알려드릴 텐데 내업을 할 때는 수정 테이프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할 때만 해도 원래 수정 테이프는 금지였는데 이제는 쓸 수가 있어서 만약에 틀리면 수정 테이프 긁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안 가져갔어요. 안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계속 빌려서 손 들고 계속 빌려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 연필 지우개는 가져가시면 이제 제가 볼펜으로 답안을 마지막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연필 지우개가 없으면 이걸로 하다 계속 테이프로 수정을 해야겠죠. 근데 연필이 있으면 이제 연필로 하고 마지막에 답 맞는 답 써서 볼펜으로 쓰고 지우면 끝나니까 예, 이런 거는 필수는 아닌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적 기사는 난이도는 한 반 개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는 이것만 보면 돼요. 4학년 때부터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필기시험 방법은 동일하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해요. 망조정이라는 게 특히 좀 어려운데 이게 한 문제 풀 때 한 2시간 정도를 잡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처음에 하실 때는 2시간이 좀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저는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유의하시면 되고 작업형에서는 이제 또 산업기사랑은 다른 그런 기계는 같은데 이제 방식이 달라요. 이거는 저도 이거를 제가 쓴 거긴 하지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관심만 가져주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준비물도 동일하고요. 이건 제가 찍은 건데 일단 이렇게 생긴 계산기 없으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건 필수예요. 공학을 공부하면서 공학 계산기가 없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밥 먹을 때 숟가락이 없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되고 10,000원 후반대에서 20,000원 정도에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가지고 계셔야 하고 이게 그 평판 측량이나 뭐 다른 뭐 토탈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이거를 줄을 연결해서 이제 관측을 하면서 바로 적는 거예요. 바로 받아 적을 수 있도록 투명한 판 이런 게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펜이랑 이거는 이거 연필이 6H를 썼어요, 저는. 근데 이걸로 이제 세부 측량할 때, 평판 측량할 때 이거를 사용해요. 스케일도 가져가면 좋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있는 거는 보통 시험장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필수 지참할 수 있는 것만 제가 따로 써놨어요. 그리고 기사랑 산업기사는 이제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일정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이 학기 초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응시를 했다가 접수를 했다가 시험표까지 뽑았는데 이제 기간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때를 못 봤는데 그래서 통합 시험을 봤는데 내년에는 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3학년, 4학년이신 분들은 이제 이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때 겨울방학 조금 지나서쯤 그때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하시고 이때도 한 4주 정도, 3, 4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은 바로 실천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1년 동안은 이제 필기가 면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기를 합격을 바로 못하더라도 1년 안에만 하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필기는 가능한 한 내가 시간 될 때 무조건 빨리 따두는 거. 그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회 시험을 봤는데 내가 실기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5회 시험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기 시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책인데요. 저는 한 권으로만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건 필기고 필기는 이거를 썼는데 이거는 한 권으로만도 충분한데 실기를 할 때는 먼저 이거랑 이거 있는데 이걸 사고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었는데도 그 점수가 안 나와서 이걸 또 사서 이걸 다 풀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 두꺼운데도 제가 풀다 보면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이거 2개거든요.
예문사 거랑 이 몽땅 실기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책이 좋은 것 같아서. 먼저 기능사 공부 팁 다시 알려드리자면, 이게 필기는 문제집 최대한 많이 봐서 이제 문제를 익혀야 돼요. 내 머릿속에 이 문제 나오면, 아, 몇 번 이거 답 뭐다. 바로 찍을 수 있도록 익히시고, 실기는 이제 캐드 툴이나 내가 캐드를 혼자 독학을 했으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다 나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전혀 뭐 어려울 건 없고, 교수님이 계시다면 교수님께 여쭤봐도 되는데, 교수님이 없으셔도 웬만하면은 다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봐도 합격을 하는데, 대신 그 하루를 공부할 때 집중을 제대로 해서 한 4시간 이상은 할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처음에 캐드가 재밌어서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면은 안 그래도 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방심하면 안 되고 한 2, 3주 정도는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게 좋아요. 산업기사는 제가 산업기사를 보지를 않아서 뭐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내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필기는 똑같고요. 내업은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시험장에 가서 3시간 동안 시간을 주면 그 안에 그 계산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이제 계산에 대한 그 지식이 좀 많아야 되고, 내가 문제 푸는 스킬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적게 투자할 수는 없고, 한 4시간 이상은 꼭 투자를 해서 한 달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길게 잡아서 한 달 정도? 왜냐면 너무 막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벼락치기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한 다음에 보러 가야 한다. 외업도 이제, 외업은 이제 교수님, 지금 무슨 교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권기욱 교수님 아니시죠? 그쵸. 저는 권기욱 교수님께 배웠는데, 내년에 오시나요? 내년부터는 이제 또 권기욱 교수님께 배우실 수 있는데, 그때 실습을 할 때, 저는 그냥 마냥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측량하고 이러는 게 좀 재밌어서 즐기면서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랑 즐기고 그냥 그 분위기를 즐기기보다는 그 실습하는 목적,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하기 위해서 그 측량을 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참여를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측량을 하면 좀 측량에 소질 있는 사람들이 좀 캐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시면 다 아실 텐데, 좀 한두 명이 캐리한다고 막 그 조에 가가지고 내가 같이 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되고, 내가 캐리한다는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수님께 도움 받기,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 이제 그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해서 이 기계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좀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기사도 똑같은데 이제 망조정 같은 게 좀 다른데, 망조정은 2시간 정도 잡고 푸시고 이게 점점 할수록 개념이 잡히면서 시간이 줄어들 거니까, 내가 시간이 뭐 넘네, 뭐 2시간도 넘고 뭐 1시간 반이 걸리고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확실하게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공부한 책인데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다 붙여놓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문제 다 풀고, 그다음에 이 연습장에 있는 내용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그냥 이런 계산 문제로 빽빽한 게 진짜 다 채워져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이제 공부를 내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만큼은 해야 그래도 합격할 수 있지 않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실기 준비할 때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는 계산 문제에서 맨날 좌표 계산 문제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좌표 계산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응용된 거를 좀 알려줘야지 이제 내가 배워서 가는데 계속 똑같은 것만 알려주셔서 시간 낭비를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정확하게만 짚고 넘어가신다면 다음 단계로 빨리빨리 넘어가서 모든 문제 유형을 다 풀어보신 다음에 거기서 좀 부족한 것만 계속 파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을 일단 가지시면 네, 바로 이제 네, 공부를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진로 방향은 일단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사설기관 아까 강의해주신 그 위광재 대표이사님 그분의 그 지오 거기도 있지만 지오 스토리? 네, 거기 그런 회사도 많아요. 많은데 그 회사는 이제 분야가 공간정보 분야라서 지적 측량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적 측량 쪽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지적직 공무원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까지도 공무원 공부하다가 왔는데 공무원 시험은 매년 이제 원래 6월이었는데 이제 5월로 바뀌는 추세라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5월 달에 시험을 볼 것 같은데 자격은 지적 산업기사 이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사를 굳이 안 보셔도 산업기사만 따면 바로 이제 공무원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전공 2과목 더하기 국어, 영어, 한국사이기 때문에 좀 문과이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저도 이과가 아니라 문과머리여서 이과 여기는 좀 한국국토정보공사 가려면 좀 기초통계학이나 수학 같은 거를 잘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적기능사 이상이면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격증에 그건 낮지만 진입 장벽은 낮지만 이제 경쟁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좀 더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네, 이렇게 시험 과목이 있어요. 지적 측량, 지적 전산 학계론, 부경한. LX 같은 경우에는 그냥 LX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 정보가 나오는 거라서 혹시 궁금하실까봐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NCS라는 걸 봐요. 그래서 또 따로 NCS 공부를 또 하셔야 한다는 거죠. 분야는 되게 많고요. 근데 또 다른 자격증 중에 지적 기사 말고 지적 관련 자격증 중에 측량 및 지형 정보 기사라는 게 있어요. 측지 기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간 정보 이제 그런 관련 분야 나가시는 분들이 측지 기사를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 기사나 토목 기사 이런 것도 따시면은 LX 들어가실 때 이제 점수가 가산 점수가 붙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따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막힌다 하면 혼자 공부할 때 힘드니까 네이버 카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요. 거기서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LX 홍보대사가 아니라 그냥 제목이에요. 카페 이름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인데 뭐 지적에 관련된 공부라던가 그런 게 다 공유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뭐 다른 명언 같은 거 많지만 지적기사 뭐 자격증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7.8기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하면서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아요. 왜냐면 하는데 너무 어렵고 내가 뭐 이과도 아닌데 내가 공학을 공부하고 있다 하면서 막 풀어도 막 안 풀리는 것 같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그냥 끈기를 가지고 계속 의지적으로 공부를 했더니 저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내가 문과고 이과고가 상관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해 나가는 게 내가 넘어지더라도 계속 일어나서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자격증 같은 거 뭐 이 분야가 아니라도 다른 자격증이라도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